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약제가 아니고요. 그 근육 단백질 합성을 위한 필수 아미노산 포뮬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가천의대에 있고 교내 창업해가지고 마이오케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간단하게 근육 기능성 제품 그리고 이제 생체 휴먼이랑 동물 등에서 이제 대사의 역동적인 변화를 추적하는 메타볼릭 플럭스 애널리시스를 그 상품으로 지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대사가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움직이는 것을 캡처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휴먼에서 사람에서 대사 변화를 추적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는 기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 연구도 그렇고 회사도 지금 필수아미노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셨던 선생님이신데요. 그 오랜 동안 지금도 뭐 여전히 연구하시고 학교에 계신데요. 이분이 한 40-50년 정도 스테이블라이즈 톱 트레이스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휴먼에서 원래 이제 그 화상 재단에서 한 40년 정도 이제 그 연구비를 매년 한 100만 불 이상씩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화상을 입은 어린아이들이나 화상을 입은 사람이 빨리 근육을 스킨을 빨리 회복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좋은 영양소가 뭔지를 연구하는 와중에 개발된 것이 이제 노인들의 근감수증에 가장 좋은 어떤 필수아미노산 포뮬러를 개발했습니다. 이건 한 30년 전에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100% 거의 사람 연구입니다. 지금 이분이고 그때 이제 펠로우 지금 이제 노 교수가 됐는데요. 피검자입니다. 650편 이상 되는 뭐 세계적인 저널을 휴먼에서 연구를 하셔서 내시고요. 또한 이분은 또 특이하게도 또 UC 버클리에서 학부생 때 골프 선수랑 농구 선수 하시고 그 NBA 선수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세계적인 학교에서 또 연구자로서 엄청난 어떤 연구를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근육의 중요성 그리고 참고로 또 근육은 제지방이 아니다. 대부분 다 사실 학계에 있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신다 하더라도 간과하실 경우가 많은데 근육과 제지방은 정말 다릅니다. 두 번째, 동화저항성, 에나볼릭 리지스턴스. 이게 근감수증의 핵심 증상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운동을 해도 근력 운동을 해도 중요한 영양소를 섭취해도 근육이 합성이 안 되는 거죠. 잘. 세 번째, 그렇다면 근감수증 동화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약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게 질병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하기 싫은 운동, 근력 운동이든 또한 더불어서 유산소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은 단백질 섭취해야 한다고 하지만 잘 모르시는 이야기세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임상 연구를 바탕이라기보다는 임상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최적 포뮬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어떤 배합이냐가 중요하고요. 필수아미노 아까도 이제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정 하나의 아미노산이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깨거든요. 그래서 9가지 필수아미노산을 적절한 배합에서 적절한 영양을 섭취했을 때 가장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마이오케어 라이프라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책이 나와 있긴 한데요. 보시면 여기서 언급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은 이 수년 내 필수아미노산 제품이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영양소 보충제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미노산은 프로테인을 만드는 전구체입니다. 일반 사람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겠죠. 그리고 단백질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한 아미노산은
보통 이제 9개가 필수아미노산이고 11개가 비필수아미노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밝혀져서 체단백질을 구성하는 12개의 비필수아미노산이 존재하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필수아미노산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유일하게 먹지 않아서 죽게 되는 것은 필수아미노산이죠. 그러나 비필수아미노산 여러분들 충분히 있습니다. 뭘 먹어도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비필수아미노산 섭취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들은 신경 전달 물질이든지 다양한 그 외의 호르몬 같은 것을 만드는데 또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근육을 핵심적으로 형성하는 단백질 중요하죠. 이 근육이 왜 중요하냐? 첫째,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주된 기관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우리 브레인이 쓴 공복 상태 때 혈당을 만드는 주된 원료를 제공합니다. 그게 알라닌 같은 것이죠. 락테이트나. 그래서 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단지 이제 신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난 10, 20년 사이에 상당한 어떤 질병과 관련되는 기관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죠. 보면 이제 다양한 화상암 그리고 심장 질환들, 비만에도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이 10kg 차이가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1년에 약 5kg의 지방량이 줄었다 빠졌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약 85%까지 혈중 글루코스를, 혈당을 제거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 혈당 조절도 잘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골다공증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은 저희 교수님께서 예전에 한 20년 전에 썼던 논문인데요. 이 당시만 해도 사실 근육 이야기하면 무슨 근육이 축구할 때, 농구할 때나 쓰는 거지 무슨 근육이 중요해 이런 때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는 약 2,000회 이렇게 빈용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현재는 여러분들도 다 근육 중요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피지컬 펑션 그리고 노멀 플라즈마 아미노시드 레벨을 유지하는데, 왜냐하면 프로테인 만들려면 다양한 조직에서 필수 아미노산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혈당 조절에, 또한 심장 질환에, 그리고 다양한 어떤 크리티컬한 일리스에서 서바이벌 레이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본 헬스에 또한 뉴로 트랜스미터 밸런스에 에너지 메타볼리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제가 금감치 학회에서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필드에 계신 분들이 잘 오해하시는 건지 아니면 모르시는 건지 잘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육량은 보통 우리가 제지방량이라서 이 지방량과 본 매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제지방량이 근육량이 아닙니다. 문제는 제지방량의 약 50%가 근육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장비도 근육량을 측정하는 장비가 없어요. 그나마 MRI가 그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지만 이것 자체도 사실상 부피를 근거로 해서 근육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근육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육량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제 근육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없습니다. D3 크레아틴을 기반으로 하는 근육량 측정법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덱사로 봤을 때 1년 반 동안에 림바디메스 변화량과 근기능 간에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육량을 측정했더니 정확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1300명 이상의 8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봤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사지의 이제 제지방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근육량과는 제지방량이고요. 노란색이 실제 근육량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제지방량에서 근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질병이 있을 때는 더 줄어듭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듀센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환자를 대상으로 저랑 콜래보레이션 하시는 유시 버클리 교수님이신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를 보면 그 실제 근육량에서 근육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지방량도 상당히 줄어들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제지방량, 이건 아니고요. 제지방량에서 근육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인들의 경우에도 31에서 약 70% 정도의 큰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것이죠.
환자의 경우에는 10%, 약 10%에서 50% 정도의 상당한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지방량을 기준으로 근육량이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겁니다. 절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지방량이 변하지 않았다. 뭐죠? 이제 그 분석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제지방을 쟀어요. 이게 뭐 1kg, 2kg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 근육량이 하루 이틀 만에 12주 동안 운동을 해도 500g 정도의 근육이 증가할까 말까예요. 근데 이제 제지방량을 재면 변화가 금방금방 일어납니다. 물만 먹어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제지방량을 기반으로 우리 근육이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코피니아 우리가 요즘에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뭐 연구비로도 뭐 맨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은 뭐 그 분자생물학적으로 이거니 저거니 뭐 요거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그러나 명확한 특징은 뭐냐? 에나볼릭 리지스턴스. 근육 합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나이가 이제 50, 60 넘어가잖아요. 운동해도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실험적으로, 임상 시험적으로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reduced muscle protein synthetic response to food or exercise. 뭐 프로테인이나 단백질이나 아니면은 단백질 핵심 성분인 필수아미노산을 섭취했을 때 근육 단백 합성이 젊을 때는 잘 증가하는데 노인이 되거나 특히 이제 신체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잘 안 증가합니다. 아직까지 치료제도 없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근데 근감수증 환자들은 계속 증가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어느 정도의 근감수증이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겠죠?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30대 이후에 뭐 1%씩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근데 이게 토탈 제지방량의 약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걷지를 못합니다. 이제 지금 동화장성이라는 것은 운동을 하든 근육 만드는 뭐 그 영양소가 들어가든 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뭐 코비드 말씀하셨는데 뭐 피지컬 액티비티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신체 활동이 줄어들게 돼도 떨어지고 흡연을 해도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떨어집니다. 근육량은 단백질 합성률과 이제 소리가 약간 나는데요. 하루에 우리의 근육은 약 1에서 2%가 합성되고 분해됩니다. 근데 합성되고 분해되는 게 일정을 유지가 되면 근육량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합성 분해가 원활하게 일어나게 되면 근육의 퀄리티가 유지되는데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신체 기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질병이 있을수록 동화장성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 시중에 많은 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것도 보고 상당히 재밌는데요. 왜냐하면 뭘 보고 만든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만 가지고 잘 모르고 만드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른 제품이라 제가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에나발릭 리지스턴스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 임상 시험에서 보여준 연구가 저희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펠로우였던 엘레나 볼피라는 지금은 유명하신 교수님이죠. 분이 이제 연구 결과를 낸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임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과 글루코스 이제 믹스처를 섭취했을 때 0 그룹에서는 어디로 가죠 이게? 뒤로 돌아가는 게 없나요? 이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0그룹에서는 유의하게 근육 단백질 합성률입니다. 이게 합성률이 증가했는데, 올드 그룹에서는 전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연구자가 휴먼에서 운동 부와 이제 웨이트 드는 양이죠. 예, 이제 운동 강도에 비례해서 봤더니 0그룹에 비해서 노인들이 모든 운동 강도에서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FSR에서 근육 단백질 합성률입니다. 합성률이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화장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복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 없습니다. 다만 운동을 하는 것과, 근데 운동하기 싫지 않습니까? 운동만 해가 될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죠. 키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적절한 배합을 이룰 때, 둘째 최소한의 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스 디펜던트하게 증가하는데 어느 지점까지 증가할 것이냐. 이거는 다 임상 연구인데요. 기본적으로 근육 단백질을 분석해 보면 필수 아미노산 농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뭐 루신, 뭐 벨린,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주로 필수 아미노산이 그 농도가 근육 단백질 안에 있는
근육 단백질 내에 포함된 필수아미노산의 농도가 실제 근육 단백질로 들어오는 필수아미노산의 인플럭스 레이트, 트랜스포트 레이트, 그 흡수 속도와 다이렉틀리 릴레이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들어오느냐가 실적으로 필요한 양이죠, 이게. 그리고 그게 필요한 양만큼 들어올 때 근육 단백 합성이 그만큼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일한 양의 루신, 아이소루신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배합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한 건 뭐냐면 근육 단백질 내에 존재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의 농도 비를 바탕으로 해서 포뮬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섭취해 보니 문제는 뭐냐면 실제 그 비율로 섭취해 보니 예상했던 그 트랜스포트 레이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아미노산은 그 트랜스포트 이피션시가 변해 가지고 실제로는 들어올 때 그 비율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포뮬라에 비해. 그래서 실험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최적의 효과가 날 때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트를 이제 스테이블 아이소토프라는 기법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저희 제품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이제 미국의 지금 아미노코라는 회사에서 제품으로 똑같이 팔리고 있고 저희들은 그 교수님과 저 사제관계이고요. 지금 컨트랙 상에서 컨트랙 하에 저희들이 새롭게 포장해서 팔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휴먼에서 스테이블 아이소토프 트레이스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 아미노산 트레이스를 이용해서 실제 단백질이 몸에 들어가서 단백질을 얼만큼 만들어진지를 다양한 음식, 포뮬라의 구성 성분, 농도 대비해서 근육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기법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지나가야 된다, 안 지나가네. 다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미국 메디컬 스쿨에서 연구원으로 그리고 조교수로 있을 때 수행했던 연구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하이퍼리피데믹한 올드 페이션트 환자들 그리고 헤드넥 캔서 환자들의 이제 프로테인 메타볼리즘 그리고 이제 젊은 정상인들 근육 단백질 합성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스테이블 아이소토프를 이용해서 이제 근육을 떼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엄청난 많은 근육을 떼는 것이죠. 예. 그런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발된 것이 총 4가지입니다. 액티브 에이징을 위한 라이프 프리미엄. 이거는 이제 미국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이 나머지는 특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펄폼은 젊은 사람들 그 스포츠 활동 좋아하고 애슬레틱 퍼포먼스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은 액티브한 삶에 이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효과가 있고요. 노인들은 더 큰 어떤 배려가 필요합니다. 효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힐이라고 이제 환자들의 리커버리, 부상 뒤의 리커버리. 퓨어는 이것도 지금 이제 그 미국 페이턴트 그 식약처에 이게 약물로 지금 이 2가지가 들어가서 프로세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요건 확실하고요. 요거는 이제 리버 지방간을 타겟으로 해서 노인들과 특정 환자들에서 지방이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을 임상 시험에서 여러 번 증명된 상태입니다. 이 마이오케어 라이프는 수십 회 이상의 임상 연구를 통해서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중에 하나 연구 중에 이제 사진이 찍힌 건데요. 그때 이제 펠로우고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사실 좀 특이하신 분이고 셰론 밀러라고 그 당시에 포스닥이었고 지금 이제 로버트 교수님의 이제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이제 머슬 바이프를 한 15번 정도 이제 남편으로부터 당해서 맨날 나중에 이제 막 불평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자기가 펠로우였으니 포스닥이었으니까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이제 연구했던 하이퍼리피데믹 환자고요. 사실 이제 근육은 지속적으로 합성되고 분해됩니다. 그걸 갖다 프로테인 턴오버라고 프로테인 신테시스 브레이크다운이 유지될 때 일정 유지될 때 근육량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근육은 하루에 1~2% 정도 합성과 분해가 되고요. 유지가 될 때 근육량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분해된 약 3분의 1은 다시 리사이클링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산화가 되고 일부는 빠져나갑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근육 합성을 증가시키려면 외부에서 필수 아미노산, 다른 비필수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충분히 필수 아미노산을 적절한 배합으로 섭취하게 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유의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때 일어나는 레이트, 합성률의 변화는 우리가 Stabilize Stop Trace라는 특이한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연구되고 개발된 것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의 중요성은 여기 이 실험을 통해서 특별히 알 수 있습니다. 히모다이알리시스를 통해서 혈액 내의 아미노산 농도를 유의하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필수 아미노산을 인퓨전해서 농도를 증가시킨 연구입니다. 이때 근육단백질 합성률을 보면 줄였더니 유의하게 줄어들고 필수 아미노산을 주입했더니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필수 아미노산의 혈중 농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거는 그 울프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수행됐던 실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단백질은 크게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든 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필수 아미노산만 있으면 되는데 그 9가지가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 연구가 이제 수행된 게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9가지 적절한 배합을 통해서 18g, 그리고 그 18g 플러스 22g의 비필수 아미노산을 섞어서 만든 그는 플러스죠. 이거는 필수 아미노산만 있는 경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필수 아미노산만 동일하게 있거나 아니면은 비필수 아미노산까지 포함한 경우인데요. 22g이 더 포함된 겁니다. 비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근육단백 합성이 되어야 될 텐데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에다가 비필수 아미노산을 20g 더해도 근육단백 합성률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 델타 값은 오히려 감소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의 후속 연구를 통해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근육단백 합성을 촉진한다는 것이 임상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단백질보다 우리가 흔히 잘 먹는 이제 유청 단백질을 많이 쓰거든요. 프로테인 제품, 단백질 제품에는 그 단백질 중에서는 하이 퀄리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필수 아미노산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것도 울프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온 겁니다. 보시면 필수 아미노산에 비해서 15g의 웨이 프로테인 아이솔레이트 섭취해도 그 효과는 단백질 합성률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의 도스 디펜던트한 어떤 효과가 약 15g 정도까지는 유의하게 증가하다가 농도 대비 증가하다가 약 15에서 18 정도 되면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1회 섭취 시 그렇습니다. 아침에 섭취했을 때 이 정도 섭취하고 점심 때, 저녁 때 섭취해도 효과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애나발릭 리지스턴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하기 싫어합니다. 물론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효과가 극대화돼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트레디셔널 밀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양의 단백질 양이 필요합니다. 충족하려면 필수 아미노산의 양을 충족하려면. 그래서 최근 연구자들 그 엑스퍼트들은 1.5g per kg body weight per day 정도까지 증가하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1.2g이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이만큼 섭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절차가 틀렸네요. 이건 오래된 연구인데요. 이제 저희 콜래보레이터이기도 하고 뭐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이시기도 한 윌리엄 에반스 교수님 최근에 이제 그 대한비만학회 국제학술대에 제가 초청을 해서 플래너리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요. 이분 연구에 따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360kcal의 서플리멘트를 섭취했더니 그만큼 식사량에서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토탈 칼로리 섭취량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죠. 문제가 뭐냐? 서플리멘트인데 서플리멘트는 원래 먹던 데다가 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으면 이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겁니다. 보통 단백질이 그게 문제예요. 특히.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뉴트리셔널 서플리멘테이션이 되려면 칼로리가 낮아야 된다. 두 번째 섭취하기가 편해야 된다. 세 번째 효과가 높아야 되겠죠. 특히 높되 다른 제품들보다 높아야지 이제 이게 좋은 상품이 될 것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뭐 기본적인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뭐 프로테인 합성에 대한 시그널링 패스웨이 이런 것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어떤 키팩터가 mTOR라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촉진하는 그것이 이제 근육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인슐린 시그널링이 액티베이션 되거나 또는 이제 특정 아미노산, 특히 이제 루신이 들어가면 이걸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그래서 루신만 섭취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드시는 분이 있어요. 운동을 하면 사실 네거티브한 효과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파지티브한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네거티브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물론 루신이 mTOR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우리 이제 기계가 ready to go입니다. 그러나 재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실제 연구 결과도 그렇습니다. 롱텀으로 루신을 섭취했을 때 근육량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육량과 비슷한 림파디 매스 증가한다는 보고 없고요. 그리고 근력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없습니다. 타입 2 다이비티즈 환자에게서도 그런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없고요. 이거는 주요 그룹들입니다. 이 관련해. 그리고 영 그룹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근육의 단백질을 만들려면 모든 필요한, 그러니까 레이트 리미팅이 하는 아미노산이 다 존재해야 됩니다. 그 비필수 아미노산은 그냥 레이트 리미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특정 환자들의 경우에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섭취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적절한 비율로 충분히 공급돼야지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이게 이제 장기간 섭취하면 효과가 있느냐? 연구를 해봤더니 평균 67세 7명 그리고 이제 플레시보 7명에서 필수 아미노산을 7.5g 하루에 2회, 그러니까 약 15g에서 3개월 섭취했더니 이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림바디 매스, 물론 이거 유의할 것은 근육량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림바디 매스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밖에 없다면 사실상 그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근력을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근력을 보니 8주, 12주, 16주 보니까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이제 그 신체 기능이 떨어진 노인들,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때는 3개월 동안 12g의 이제 마이큐얼 라이프 제품과 그리고 15g의 외 유청 단백질 그리고 스탠다드 케어랑 이제 뉴트리션 교육 이렇게 섭취하세요. 저렇게 해서 말로만 거죠. 이랬을 때 3개월 뒤에 보면 교육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노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떨어지죠. 웨이 프로테인이 15g 섭취했을 때 3개월 뒤에 6분 걷기 능력이 약 50피트 정도 증가했습니다. 6분 동안에. 그리고 마이오케어를 섭취한 경우에는 지금 110피트 정도가 2배 이상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과 비교를 해봐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유청 단백질보다는 당연히 높고요. 일반 운동이 가장 좋고요. 운동보다 효과는 약간 떨어지지만 어쨌든 이 마이오케어 라이프만 섭취해도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오케어 라이프 필수 아미노산 제품인 이게 장점은 이미 소화된 거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이 없죠. 그리고 100% 흡수됩니다. 아미노산은 100% 흡수됩니다. 거의. 두 번째, 섭취하기 쉽고 칼로리 적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텍트 프로테인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아미노애시드 포뮬라를 배합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에나발릭 이펙트, 단백질보다 훨씬 더 높은 단백 합성률을 가지고 근육 합성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칼로리가 낮습니다. 효과 대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정상적으로 섭취하는 정상 다이어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번 때 아까 보셨더니 단백질이나 칼로리 높은 걸 섭취하게 되면 정상 다이어트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근육의 대사를 갖다가 증가시킴으로 해서 메타볼릭 스테러스를 좋게 합니다. 또한 단백질과 겸용해서 섭취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30년 이상 동안 지속적인 클리니컬 스터디를 통해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자면 여기는 또 사실 250억 원 이상이 되는 연구비가 사용되어 있고 그 중에는 또 나사의 베드레스 스터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커버리 때 그렇죠. 여기에는 또 이제 구종의 필수아미노산의 최적 배합뿐만 아니라 카르니틴, 아르지닌, 사실 아르지닌보다 조금 더 효과 있는 것은 시트룰린인데 시트룰린은 한국에서는 약물로 돼서 지급할 수가 없죠. 둘 다 이제 나이트릴 옥사이드를 만드는 직간접이고요. 시트룰린은 아르기닌을 만드는 사실상 시트룰린이 섭취하면 아르기닌 농도를 더 혈중에 더 증가시킵니다. 아르기닌 섭취할 때보다. 아르기닌을 섭취하면 상당 부분이 겉에서 이렇게 제거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르기닌은 NO, 나이트릴 옥사이드의 다이렉트 전구체이고 효과가 있습니다. 적은 양으로 큰 근육 합성률을 준다는 것은 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확인됐고요. 소화 과정 필요 없고 100% 흡수가 되고요. 낮은 칼로리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효과는 훨씬 큽니다. 사실 이제 24kcal 한 포에 24kcal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은 포 토마토 하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에서 이제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유리아 사이클이 증가해 가지고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배출되려면 신장이 또 괴롭습니다. 그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필수 아미노산이 적절한 배합으로 특정 양이 들어가게 되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비필수 아미노산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간과 신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보통 이제 단백질 섭취하면 우리가 걱정을 합니다. 신장에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실 학문적 근거도 없는 게 사실이지만 혹시 그게 걱정되면은 더욱더 이제 괜찮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되어서. 네네. 체중 증가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소량을 섭취하고 근육을 합성하니까 근육을 합성할 때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는 것이 최적배합 구축 필수 아미노산이고 여기에는 카네틴과 심장 기능을 증가시키고 지방산산화를 증가시키는 카네틴과 또 아르기닌이 들어있어 그 효과를 더 증가시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서머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에도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이분 또 이제 타고난 지네틱한 어떤 그 때문에 패밀리 스토리 때문에 그 고관절 수술을 한 후에 빠른 속도로 회복된 지금 이제 80이신데요. 작년에 오셨습니다. 예. 금방 회복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굴프 교수님 베드레스트 나사에서 지원받아서 침상 안정을 28일 동안 할 때 섭취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효과를 보여준 거고 최근에 이제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지방간이 유의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또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최고 근육 학술지인데 여기서 보시면 근력과 심폐리 지구력이 질병의 이완율과 사망률의 최고의 핵심 지표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